그런 병자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요. 성숙한 사람들은. 내가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말들이 있죠. 성자, 현자들은 걸음걸이마다 연꽃이 핀다고. 이게 한 조직에 그런 현명한 사람이 한 명 있으면 상사든지 부하든지 모든 사람들이 그와 스쳐 지나가면 거기에 연꽃이 피어요. 바르게 보기 때문에 자타 휩쓸리지 아니하고 상황을 바르게 보고 안아줄 때는 안아주고 설득할 때는 설득하고 야단칠 때는 제대로 야단치고. 살면서 저는 한 번도 그런 사람 본 적이 없거든요. 아, 너무 이상적인 말씀이실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내가 그렇게 아무리 수영한다고 해서 그거 될까? 영상한다고 해서 내가 저렇게 될까?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지?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정신 차려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이해를 못한다라고 네. 마음을 먹은 순간 씨앗이 자라나요. 네? 누가 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잖아요. 네. 네. 이해를 못한 것이거든. 네. 네. 그래가 그걸 바라보는 순간 내가 그 모습이 되기 시작한 거야. 진짜요? 그럼 그게 무서운 일이라고. 이해를 못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비난을 하고 있거든. 그 상태를 어쩌면 좋아라고 따뜻하게 연민히 여기고 어떻게 도와줄까라고 하면 해결이 되는데 왜 저럴까라는 순간에 그것과 연결이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 모습이 내가 그대로 되게 돼 있어. 진짜요? 그러니까 저도 그 전까지 제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게 되거든.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법칙이라니까. 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힘든 사람을 보면 입장을 바꿔놓고 얼마나 힘들까라는 안타까움 내지는 그 고통을 같이 나눠야 돼요. 그리고 고통을 같이 나누고 그 고통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해결하는 데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내 업이 더 적어져. 그리고 그 사이클에서 벗어나는 공부를 하게 되는 거야. 영리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내 편안함을 유지하고 저 불편함은 나는 똥물도 튀기지 않으려 그래. 이러면 그 순간 씨앗이 시작돼서 그게 또 돌아가. 그 반복을 윤회라 그래요. 그렇게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 저한테도 피해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근데 실제로도 그렇다면? 실제로도 저를 너무 그 행동으로 인해서 누가 봐도 잘못된 행동이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그렇게 행동이 나오는 것은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 상황을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좀 어렵죠? 어렵지만 이것이 정확한 대답이에요. 그 상황을 내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그런 마음가짐이 안 나와요. 제가 멘탈 때도 그런 멘트를 많이 하는데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나와 인연 없는 인연들이 벌어지는 것은 없다. 나랑 인연이 전혀 없는 것들이 내 앞에 보이거나 들리거나 냄새 맡거나 맛보아지거나 촉감되어지거나 생각나는 없다. 그렇다면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과 관계되어진 모든 것들은 비유한다라면 내가 만들어 놓은 그릇에 담긴 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잘못 인식을 하면 내가 그 상황을 만났다라고 인식을 해요.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리죠? 네. 네, 그래 이제
지금 그렇게 지금 시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이런 말들이 공부하게 되죠. 뭐 동체 대비, 같을 동자, 몸체자, 같은 몸이기 때문에 대비, 크다도 아니에요. 온전한 자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동체 대비가. 그래서 보통 우리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내가 따로 있고 대상이 따로 있다라고 개념을 짓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나와 나의 모든 상황이 한꺼번에 어우러져 있다라는 개념으로 바꾸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고, 그것이 온전히 해탈 열반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런 상태가 되려고 명상을 하는 것이고, 불교 공부, 불교 수행, 불교 철학들을 이제 하는 것이에요. 그 사상을 그렇게 알리려고 불교에서는 무아 사상을 펼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바르게 본 사람들은 나다 남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이 상황만 보는 거야. 그러면 저가 실수를 했어. 그럼 그 사람이 실수를 한 까닭을 생각하는 거야. 저 사람이 화를 낸 것은 정신이 건강해서 화를 냈을까요? 그 사람이 정신이 건강하지 않겠죠. 그럼 그 사람 정신이 건강하지 않은 까닭이 뭘까요? 과거에 어떤 억울한 일이, 자기 입장에서 억울한 일이 있고 해결이 안 됐겠죠. 본인의 트라우마가 있겠죠.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 트라우마도 본인이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다가 편견으로 상처받은 것 아닌가요? 그죠?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코지하는 행동을 한 것 자체도 그 사람도 또한 한 명의 피해자고 병자고 약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나와 같이 만났을 때, 그런 병자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요. 성숙한 사람들은. 내가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말들이 있죠. 성자, 현자들은 걸음걸이마다 연꽃이 핀다고. 이게 한 조직에 그런 현명한 사람이 한 명 있으면 상사든지 부하든지 모든 사람들이 그와 스쳐 지나기만 하면 거기에 연꽃이 피어요. 바르게 보기 때문에 자타 휩쓸리지 아니하고 상황을 바르게 보고, 안아줄 때는 안아주고, 설득할 때는 설득하고, 야단칠 때는 제대로 야단치고. 그 사람들 보통 우리 하는 말로 뭐라고 하죠? 어른이라죠. 어른. 나이가 어리고 많고가 아니고 어른의 말과 행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조직 어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조직이 달라져요. 왜 어른일까요? 바로 이야기한 것처럼,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나다 남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상황을 보고 상황에서 문제와 문제 원인을 보고 끊임없이 문제 원인을 해결해 감으로써 행복을 아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그 그릇이 안 되면 계속 피해의식에, 서로 간의 피해의식에 잠겨져 있어서 서로 간에 상처받고 서로 간에 저가 나를 공격했다, 나도 공격하고 아수라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는 해결이 안 되고 항상 고통이죠. 근데 그 사이 어떤 성숙한 사람은 그 마음이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조직도 풍요로워지고 더 평등해지고 자유로워지고, 그게 지금 본인이 되고자 이 자리에 올라오신 거예요. 성숙한 자가. 그 전제 조건은 내가 따로 있고 저가 따로 있다라고 선을 긋는 순간 절대 현명한 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아사상이라고 그래요. 아나타 사상이라고.
제가 수양이 덜 됐구나 이런 의미신 거죠? 보살님이 아니고 저를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 것 같아요.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 네. 저도 마찬가지죠.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 된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노력해야 되는 일입니다. 너무 이상적인 사람이잖아요. 살면서 저는 한 번도 그런 사람 본 적이 없거든요. 그 한 명으로 인해서 그 멤버들도 잘 이끌고, 그러니까 이런, 너무 이상적인 말씀이실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내가 그렇게 아무리 수영한다고 해서, 그 될까? 한다고 해서 내가 저렇게 될까?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은 내가 성숙되는 것만큼 그런 사람이 적지 않게 많다는 걸 알게 돼. 그래요? 예. 많진 않지만 그리 드물지 않아요. 불교금을 하지 않아도 일반인들 중에서도요, 정말 수준 높은 사람 도 안 닦아요. 거기에서 그냥 보살로 살아. 좋은 아버지, 좋은 아내, 좋은 부하 직원, 좋은 구성원으로 살아. 그 사람들이 첫째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유지되는 거예요. 내가 안목이 커지는 것만큼 스승들이 보여요. 진짜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네요.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어서. 네. 그래요. 내일부터 주의를 유심히 보세요. 네, 열심히 저를 갈고 닦아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 이렇게 신압으로 같이 공부를 할 건데요. 이 방향은 그런 사람이 되려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격이 되지 아니하면 고통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다. 그런 인격이 된 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가장 영리한 사람이고 가장 계산이 정확한 사람이다. 성자들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대자대비를 실천하고서 베풀고 보시바람을 행하고 그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 세상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성자라고 하지 가장 미련한 사람들을 성자를 하지 않는다. 왜 그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할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가장 계산이 정확하신 분들이에요. 손익 계산이. 가장 영리한 사람들이고. 근데 그런 영리한 사람들이 되려면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도를 닦고 싶고 큰 수행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많은 수행자들이 중간에서 허덕이는 걸 많이 봐. 그래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뭐냐면 제가 항상 여기서 이야기하고 큰절에서도 스님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세 가지라고 했죠. 세 가지예요. 존재에 대한 통찰을 하고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존재론 이야기예요. 존재에 대한 통찰이 한 가닥 안 지어진다면 그 위에다가는 무슨 집도 지을 수가 없어. 그 통찰 안 된 상태에서 불교금을 한다? 그냥 언어만 암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 상태에서 윗바사나 가나스를 한다? 그냥 시간이 너무 아깝게 되는 거야. 그 존재에 대한 통찰을 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 그 존재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도 반드시 통찰해야 되고, 그럼 어떻게 관계를 해내야 될까라는 거 통찰해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걸 통찰하지 않고서는 수행에 진전이 없어. 그것이 더딘 길이 아니고 가장 빠른 길이야. 근데 존재에 대한 통찰이 불교에서 오온이라고 이미 답이 있고, 존재 구조의 통찰이 이미 연기라고 답이 있고, 가치, 처세에 대한 통찰이 사성제라고 이미 답이 있어요. 온전한 답이 있어. 그래서 수행자들은 오온이라는 단어, 연기라는 단어,
사죄라는 단어가 내 피부처럼 될 때까지 처절하게 사유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뭔가를 내가 수행을 한다, 뭔가를 내가 현명한 것처럼 이야기한다. 다 보여. 다 보여. 제가 이제 오늘 4회째인데 여기 와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고요하게 시키시는 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대로 보이잖아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롯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집에 가서 다시 이제 저희 모습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 명상할 때의 그런 마음가짐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 내가 지금 이러고 있네? 그 전까지는 제가 휴대폰 계속 봐도 아, 내가 지금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니? 이렇게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걸 끊어낼 수 있게 제가 그렇게 된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지금 끊어야 되겠다 하고 안 하게 된.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알아차리고 이렇게 하니까 끊어지네, 이렇게 쉽게. 그걸 느꼈거든요. 4주째인데 네. 엄청난 발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법회를 이렇게 광주 와서 관음사 열고 법회를 하는데 이제 할 때마다 이제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같이 잘 공부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인생이 고통스럽고 방황스럽고 그런데 이 명상을 하면 충분히 행복해지고 충분히 가치관이 잡혀지고 그런다는 것을 아는데 이 안내를 할 때 이제 처음 오신 분들에게 어떻게 잘 안내를 해서 그 길로 가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 방법론에 있어서 많은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하시 센터에서 하는 윗바사나 수행 방법이 두 가지를 해요. 앉아서 부름 꺼짐을 하고 서서는 등 감 내림, 등 감 내림, 멈추고 멈춤, 도움, 다시 등 감 내림, 그렇게 그 두 가지 수련을 마하시 센터에서는 주로 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뭐 한번 참고로 들어보시라고 하는 건데 쇠우민 또 센터, 미얀마를 여러분들 수행을 가시면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쇠우민 센터 그쪽을 가면은 일상생활 속에서 깨어있기를 요구해요. 그래서 좌선을 오래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해서 마음작용을 대상으로 잘 관찰하라고 요구를 해요. 그리고 인터뷰할 때 게을리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들이 있죠. 그래서 게을리게 살다가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그게 너무 힘들어서 오래 못 있죠. 이제 쇠민 센터의 수련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파옥 센터 같은 경우는 사마타 수련, 즉 몰입하는 수련을 위주로 아나파나사티로 코끝에 몰입하는 수련을 해서 사마타 과정을 좀 중시하는 그렇게 수련을 하죠.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담마 토크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 왔을 때 제 멘트에 따라서 그대로 하는 것도 뭐 큰 의미가 있지만 여기 올 때 내가 뭘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변화를 겪어가는 것들인지를 생각하면서 수행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